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라인의 나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오픈 소스 생태계가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C 파이썬 성능 개선을 위해서 코어 팀 그리고 커뮤니티 기업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20년부터 C 파이썬 코어 디벨로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 파이썬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C 파이썬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파이썬이 그동안 어떤 최적화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것들을 최적화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파이썬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C 파이썬은 원래 귀도반 로썸이 만들었던 파이썬의 표준 구현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사이썬하고 C 파이썬하고 스펠링 하나 차박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사실 C 파이썬하고 사이썬은 완전 다른 프로젝트고 그냥 C 파이썬은 파이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현황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대안 언어다, 뭐 마이너 언어들 했는데 2020년이 넘어서는 거의 이제 적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파이썬이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는가 측정한 게 있는데 거의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파이썬이 이제 대다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되는 만큼 이제 파이썬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도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C 파이썬 팀의 상황을 보면은 인적으로는 약 10명에서 20명 가까운 코어 디벨로퍼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규모만 보면도 일반적인 테크 기업 한 개 부서 정도 되는 스케일입니다. 단순히 그 인적 구석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체계도 실제로 빌드를 전문적인 팀도 따로 있고 보안 체크하는 팀도 따로 있는 것처럼 내부적인 시스템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부 프로세스도 단순히 뭐 빌드하고 CI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뭐 빌드 돌리고 나서 메모리 누수가 있는지 계속 체크하는 별도 파이프는 다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메신저도 따로 가지고 있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테크부스처럼 뭐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파이썬 자체 성능 개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블룸버그 이런 회사들이 자사 컴파일러 팀 엔지니어를 이제 C 파이썬 개발에 직접 투입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과거 저희 브라우저 전쟁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라인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랭귀지 서밋 같은 참여해서 관련된 뭐 연구들을 같이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프로그램 언어 구현제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제 한국은 좀 다른데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가 수천 명이 작성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PHP나 파이썬으로 작성된 프로젝트가 있다 할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한국에서처럼 뭐 자바로 갈아 끼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천 명이 개발하고 있으면 그 프로젝트는 그대로 두고 한 10명에서 6명 정도의 컴파일러 팀을 투입을 해서 그냥 그 구현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많이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생산성에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컴파일러 엔진을 투입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해당 프로그램 언어에 굉장히 많은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도 구글이나 메타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엔진을 투자하고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자사의 코드 베이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서 항상 매번 본인들의 입장을 매번 표명하긴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PHP를 이용한 핵을 개발했죠. 그래서 본인들의 기업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대회에 표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C 파이썬이 어떤 상태인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C 파이썬 팀 주요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근 3년은 C 파이썬 팀 모든 주요 토픽은 성능 개선입니다. C 파이썬 성능 개선을 하고 그 성능 개선에서는 또 별도 다른 토픽으로는 병렬성이나 동시성 개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마주치게 된 게 C API 디자인 개선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막 느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컴파일러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동적 언어의 JIT 구현은 일반적인 정적 언어 타입의 구현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뭐 이유는 실행됐을 때 어떤 종류의 타입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한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C 파이썬 코어 팀은 호환성을 엄청 신경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호환성이란 거는 본인 코드에서 깨지면은 그냥 호환성이 깨지는 거라서 호환성이 유지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코어 팀의 모든 의사결정은 호환성이 깨지면은 그 방향은 가급적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 API를 이야기했는데 이 C API가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결국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2020년 이전에는 C-파이썬 코어 팀에서 내가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C-파이썬에만 일을 한다는 엔지니어가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귀도 발롭슨도 드롭박스에서 일할 때는 C-파이썬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마이파이를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이제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풀타임 엔지니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고요. 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럼 파이썬이 어느 정도 유저들이 신경 써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대충 한 8억 하루에 패키지를 다운받는 그 CI 서버 보면은 8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10%만 해도 네, 뭐 8천만 개. 네. 거기서 그냥 1%만 하면은 800만 개 되는데 이 정도 유저들을 신경 안 쓰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인적 리소스가 많이 적었는데 저희가 좀 약간 눈을 감고 우리가 이제 흔히 빠르다고 생각하는 언어들 C, C++, 자바, 고 이런 언어들 보면은 사실 실상은 대부분 이제 원래는 회사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GCC나 클렌 같은 경우는 구글 메타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붙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자바는 오라클에서 직접 붙어서 일을 하고 있고 오전에 뭐 중국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JDK 뭐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막 이야기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죄송해요. 파이썬은 최근에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붙고 메타도 붙고 블룸버그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도 최근에는 쇼피파이가 조금 투자를 하면서 과거보다는 성능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성능이 좋아지려면은 그 자본과 인력의 투자가 절실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C-파이썬이 어떤 상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지금까지 어떤 최적화 역사를 가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은 일단 최적화 역사가 이제 꽤 짧진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 두 개의 접근 방법은 나눠지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C-파이썬만 포크 떠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현체죠. 파이파이라고 있는데 이 파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짠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알파이썬이라는 그 툴체인을 이용해서 VM부터 JIT까지 이렇게 어떤 버추얼 머신을 디파인하면은 그런 JIT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점에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JIT 구현에 비해서 그 메타트레이싱 JIT라는 좀 특이한 JIT를 이용해서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C-파이썬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트레이싱 지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파이썬의 호환성 때문에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평가는 대체 구현체가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이파이라는 프로젝트 결국은 완전히 C-파이썬을 리플레이스먼트 하지 못하는 이유는 C API 호환성 이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구글의 인턴십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글에서 C-파이썬을 포크를 떠서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싼 게 아니에요. 포크를 떠서 LLVM을 붙여서 JIT를 구현했는데요. 이제 이 시대적인 또 배경이 있는데 이 얼란도 슬라우라는 프로젝트를 할 시점에 그 LLVM이 굉장히 떠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동적 언어를 죄다 LLVM을 붙여보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때 파이썬도 이런 시도를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내부 회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글에서는 생각보다 그 파이썬에서 성능이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LLVM으로 JIT를 구현하려 하니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좀 리뷰를 남기고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피스톤도 드롭박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요. 드롭박스는 구글하고는 다르게 C++ 처음부터 다시 짠 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LLVM 기반으로 JIT를 구현했고요. 실제로 성능 향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냈는데요. 결국은 이제 C API 호환성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쯤이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파이썬이 2에서 3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는데 피스톤 버전 1은 파이썬 2가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드롭박스 내부의 그런 그 의사결정들에 따라서 프로젝트도 드롭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꽤나 최근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신더라고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이제 파이썬 쓴다고 알려져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C-파이썬을 포크로 떠가지고 자사의 장고 기반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그 구현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LLVM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체적인 JIT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 실제로 이제 또 스태틱 파이썬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타입을 붙이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마이파이시나 사이선 같이 AOT를 하지 않고도 런타임의 비슷한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고 실제로 내부 인스타그램 워크로드가 20에서 30% 정도 성능 개선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피스톤 버전 1을 살짝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개발자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 우리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이제 피스톤 버전 2입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짜진 않았고 과거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C파이썬을 처음 다시 짠 것보다는 포크를 떠서 만들고 LLVM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나믹 어셈으로 직접 JIT를 구현하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대체 구현체를 만들어도 바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럼 우리가 플러그벌하게 이렇게 플러그를 만들어줄게. 그럼 이거를 C파이썬 써서 한번 실험을 해봐라고 이렇게 플러그인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 현재 아나콘다에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잘 됐고요. 그리고 LLVM 볼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최적화 빌드도 제공하는데 이건 나중에 C파이썬에도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충 간단하게 한번 C파이썬이 어떤 최적화 역사를 가졌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대체 구현체 결국은 다 C파이썬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 이유는 결국은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파이썬 최신 기능을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API 호환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C파이썬도 리소스가 부족하지만 대체 구현체들도 기여자 부족이 있었고 리소스가 부족했던 이슈여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C파이썬 스스로가 빨라져야 된다는 결론이 났게 됐고요. 꽤나 최근에. 그래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3.10 대비 5배 빠르게 만든 게 목표고 실제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룸버그 뭐 같이 다양한 회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라인도 살짝 조금씩 숟가락을 얹어보고 있는 상황이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완료가 되면은 뭐 I/O가 개선된다거나 뭐 C의 API로 이용하는 확장 코드들이 개선된다기보다는 퓨어하게 작성된 파이썬 코드들이 성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3.11이 나왔는데 이게 기하 평균의 25%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또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을 가지는 게 이 3.11 버전은 JIT가 따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파이파이를 제외한 C파이썬 자체를 개선한 프로젝트가 되게 비슷한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사하는 거는 일단 인터프리터만 좀 개선을 해도 우리가 해볼 게 많다라는 걸 알아냈고 실제로 C파이썬 팀도 현재 인터프리터 자체 개선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를 봐도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퓨어 파이썬 코드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그 I/O에 가까울수록 성능 향상 별로 없고 적당히 섞였으면 한 중간 정도 성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3.12 버전 나왔죠. 3.12 버전은 사실 성능 향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결과가 없었어요. 한 기하 평균 5% 정도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모탈 오브젝트라는 걸 적용했는데 이게 C파이썬에도 적용이 됐고 그 아나콘 아까 말씀드린 피스톤에서 사용한 볼트라는 그런 기능을 C파이썬 3.12에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3.12 버전의 그 가장 큰 의미는 그 결국은 이제 JIT 구현을 가기 위해서는 단일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멀티티어 인터프리터, JIT가 붙어지는 이 티어링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스케일러블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싱글 소스로 뭔가 버추얼 머신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디파인된 DSL을 기반으로 이렇게 멀티티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던 데서 3.12 버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12 버전은 그런 상황이고요. 3.13 버전은 현재 아직 개발 중인 버전입니다. 현재 티어 2 인터프리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슈퍼블럭 옵티마이션 기반의 마이크로옵스 인터프리터가 현재 유력한 후보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고 있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도 중이고요. 그 밖에도 커뮤니티나 학계에서도 되게 많은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실험할 수 있게 플러그블 옵티마이저 API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파이토치에서도 의외로 이런 부분들 쓰고 있는데 파이토치나 신더에서도 이런 옵티마이저 API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까지는 일단 파이썬 성능 어떻게 땡겼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I/O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파이썬은 이제 글로벌 인터프리터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한 시점에 하나밖에 실행 못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죠. 뭐 I/O 바인더가 있으면 좀 다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 CPU 컴퓨테이션 관련된 연산이 있으면은 하나밖에 못 쓴 건 사실이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에이싱크 IO로 쓴다든지, 뭐 멀티플 프로세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피스레드 이용해가지고 글로벌 인터프레터 제거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스레딩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스레딩을 직접 사용해서 병렬성을 개선하는 게 계속 필요했었고 저희도 생각했을 때도 사용자 하나 편한 것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지 않았냐? 되게 많은 역사가 있어요. 대부분 시도를 했는데 싱글 스레드 성능을 너무 깎아내렸던 게 다 문제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동안의 C파이썬 팀의 주류 의견은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각 스레드별로 스폰되는 인터프리터에 별도의 그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각각 주어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샘 그로스라는 개발자가 있었는데 내가 너네보다 성능도 좋고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도 제거한 파이썬을 만들었어. 한번 맛 좀 봐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난리였고요 그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당시 벤치마크 3.9 버전만 비교하면은 실제로 녹일 C8이 빨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귀도발로썸이 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적용하는 건 좋은데 한번 하나씩 뜯어보고 실제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법들이 성능에 영향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뜯어보기로 했는데 네, 실제로는 성능 오버헤드가 있었고요. 네, 대충 6에서 5%. 그래도 앞에서 그 실험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유는 어떤 거냐면 3.9 이후에 3.11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녹일 파이썬에 적용된 최적화 기법이란 거는 C 파이썬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순수하게 제거하기 위한 기법들은 네, 그 성능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5, 6% 정도의 성능 저하는 사실 납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 특히 머신러닝 중심으로 이렇게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제거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코어 팀도 일단 장기적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기로 해서 PEP703이 일단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크 샤논이라고 패스터 C 파이썬을 리드하는 엔지니어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알아보자라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네, 녹일 C 파이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성능 향상 어떻게 했고 글로벌 인터프리터 어떻게 제거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코어 팀하고 회사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C파이썬 팀이 베타 릴리즈랑 RC 릴리즈 굉장히 짧은 주기랍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하이 호환성이 깨지는 거를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유저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붙여보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베타나 RC 계속 배포하면서 유저들한테 너네가 돌리는 어플리케이션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실제 3.10 버전 때 PEP563이 적용이 되려 했었는데 이 패스트 API랑 파이단틱 여기서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아마 패스트 API 한 번쯤 다 쓰실 거예요. 이 유저들 다 브레이킹 내면서 저희가 이 PEP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티링 카운슬에서 그럼 이거 연기하자. 그래서 3.11 버전도 연기를 했고요. 뭐 제가 이번에 뭐 패스트 API만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C파이썬 팀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버전 릴리즈하기 전에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걸 많이 공고를 드리고 이번에 3.12 버전도 나왔잖아요. 많이 써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3 버전도 한 번쯤 돌려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리포트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매우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녹일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올해 US 파이콘이 있었어요. US 파이콘 갔는데 저희가 느꼈던 가서 그런 그 컨퍼런스 분위기는 모두가 우리 녹일 파이썬 필요해라는 약간 이런 발표가 되게 많았어요. 녹일 파이썬 쓰면 우리 워크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쓰면 좋겠는데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US 파이콘은 파이썬 코어 팀이 모두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팀 개발자들이 이 피드백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직접적인 원인인지 간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승인된 녹일 파이썬도 네,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은 아마 많이 들으려고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사내 파이썬 유저들 만나면서 실제 C파이썬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왼쪽에 있는 건 저희 회사 이벤트긴 합니다만 저희 파이콘 KR에서도 스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파이썬, C파이썬 말고도 뭐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 관심 있으시면은 그 파이콘 KR 오셔서 스프린트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말이 굉장히 빨랐는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